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2%대 급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게임스톱 사태가 번지면서 골드만삭스는 25년 만에 나타난 최대의 쇼스퀴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싸움이 귀금속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쇼스퀴즈를 노리면서 은값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버 폭등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 전해지는 가운데 1시간 동안 알찬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저희 또 일주일 만에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토마스터입니다. 자, 오늘 금일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셨을 때 상당히 조금 까다로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전이랑 이제 오후에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하락분을 이제 상승분으로 돌리는 이제 이러한 변곡 지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금일 미장에서 열릴 수 있는 이제 주요한 움직임들 체크해드리고 오늘 트레이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변곡점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전략 주실지 기대해보면서 저희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겠습니다. 그리고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해외 선물 나우 코너에서 다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현재 이 실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버가 11%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레딧이라는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의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게임스톱의 이 공매도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매수세를 올렸는데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은값에 매수를 하자라는 글이 올라와서 현재 이 실버에서도 쇼스퀴즈 현상을 노리는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버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시세 어떻게 흘러가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가격은 0.98% 상승해서 1,868.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골드가 또 상승을 주지 않을 자리라고 했는데 실버가 급등하면서 같이 상승세를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아토마스터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조심스럽게 또 매수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금일자 골드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매수는 1858 레인지 구간에서 매수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 가격에 대해서는 1,858달러 선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이 매수 단가까지 오려면 10달러 정도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 눌림 오늘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골드랑 네. 나스닥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을 네. 요즘에는 사실 좀 크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매우 크죠. 네. 장중 변동성이 워낙에 크고 이제 오전과 이제 오후장, 이제 유럽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장을 기다리는 타이밍에 사실 골드가 여러 가지 변수적인 움직임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미장이 열리고 나서 저는 뭔가 좀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금일 시점에서 100틱 정도, 현 시점에서의 100틱 정도는 좀 가볍게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골드 트레이딩 뷰어랑 이제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골드를 매매하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선물 매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게 골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은 상당히 분석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골드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예상을 하고 그 예상하는 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골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 가장 조금 까다로운 게 죄송합니다. 자, 골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쪽 움직임 보게 되면요. 제가 그때 골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4가지 종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그렇죠? 여러분 달러 되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채권 포함 이제 통화자산, 즉 이제 엔화나 이제 약간의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쪽 시장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금일 시장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달러부터 조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는 유로 FX의 반대가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달러 차트를 켜놓지 않고 이제 유로 FX 차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일 시가 부근에서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따지게 되게 되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달러와 골드는 이제 어느 정도 반비례성에 대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로 FX가 떨어지는 그림이 달러에 대한 상승으로 우리는 대부분 인식을 할 거고, 자, 달러에 대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골드는 하락세를 좀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데, 지금 매수세에 대한 지지값을 보게 되시면은 지금 꼬리와 꼬리, 즉 현재는 뭐 시가 구간대에서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달러와는 뭔가 지금 약간의 커플링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형상이 아닌 커플링 형상, 즉 비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뭔가 골드 매매를 하셨을 때는 달러에 포커스를 놔두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이제 우리가 10년 만기 선물 많이 보죠. 자, 10년 만기 또한 지금 현재 하락세를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제한을 보여주고 있어요. 채권에 대한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포함되어서 이제 골드와 어떻게 보게 되면 비례하는, 즉 커플링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보여줍니다. 자, 엔화는 현재 좀 제외를 하고, 자, 현재 시점에서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현재 달러화에 대한 반비례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고 커플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즉 오늘 포커스는 지금 달러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또한 똑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부분에서 비례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골드에서 현재 채권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여겨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르게 본다면은 좀 엔화에 대한 차트는 좀 제외를 하고 우리는 지금 포커스를 원자재에 맞춰야 되는데요. 자, 원자재 선물 중에서 여러분들 골드와 은을 조금 주요하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슈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지금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서학개미라고 볼 수 있는 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 현재 이제 은에 대한 매입에 대한 관점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은 같은 경우에는 장중 11%에 대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간 원자재격 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80% 이상은 완전 자산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80%는 안전자산, 그리고 20%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원자재격 선물로 봅니다. 자, 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기금속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자재격 선물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더 센 가능성이 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비중이 5대5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0대 50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금이 현재 주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반영을 지금 통화자산이라든지 채권의 자산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전부터 우리가 골드 트레이딩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대부분 커플링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은도 어느 정도 상승분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골드가 은을 따라가는 경우보다 은이 골드를 따라가는 경우의 수가 더 많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은이 골드를 주도하고 있는 조금 좀 특이한 장세가 조금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자에서 어차피 통화 종목이란 채권 종목에서 지금 뭔가 다양성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은 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은이 지금 상승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은에 대한 지지력을 골드 차트에서 보게 된다면은 1858 레인지 구간이 제일 지금 적절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부터는 차트적인 관점이고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는 종목 간의 상관관계를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금일 시점에서 어차피 은에 대한 지지율 때문에 골드가 상승한 시점이라면요. 은에 대한 상승률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의 지지력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가제를 지금 끼고 우리는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 뷰를 보시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어느 구간에서 지금 1855 레인지 구간을 줬냐면은 현재 이 구간대예요, 여러분들. 1858 레인지 구간. 자, 현재 골드가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으로 기술적 분석을 좀 들어가게 된다면요. 현재 21선에 대한 이탈값이 예전 장대 음봉으로 추가적으로 나오고 나서 5일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율도 이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제 21선에 대한 상승 제한폭으로 인해서 골드가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의 폭을 넓히진 못하고 있고 제한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금일 시점에서는 현재 예전 5일선의 첫 번째 지지를 잃었던 캔들에 대한 이 구간 매물대, 즉 예전 변곡 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오늘 노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즉 주가에 대한 상승이 현재는 이때 5일선에 대한 안착이 한번 나왔고 그 후 이틀 정도는 지지가 됐지만은 이 캔들 이후에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즉 하락에 대한 폭이 더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 즉 지지에 대한 이탈, 즉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1855 레인지에 대한 가격대가 현재는 매도 관점이 아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눌림 시 하락으로 약간의 이제 모멘텀을 보여줄 시에는 예전 이 구간 1855 레인지 구간에서 매수 전략을 펼치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골드 전략 마치도록 할게요. 네, 1855 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 초반에 말씀 주셨던 58 레인지라는 죄송합니다. 58 레인지 구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 1858 라인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한 거고 그 근거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신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이 은값이 금값을 따라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금값이 오히려 은값을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실버뷰도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차트 보면서 설명 가능하신가요? 제가 예전에 실버 가지고 네. 여기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실버에 대한 매입 관점이라든지 뭔가 이제 상승이라든지 하락을 대부분 뭔가 기금속 시장에 맞춰놓지는 않고 대부분 원자재 시장 쪽에 많이 맞춰놔서 예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에 대한 그 추후 정책에서 은혜에 대한 가치는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야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전지라든지 태양광에 많이 쓰이는 하나의 이제 원자재격 선물입니다. 이제 그만큼적으로 정책 반영이 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후에 3월달 정도의 상승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그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지금 33,350선까지 지금 중간폭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일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월봉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원자재격 선물이든 간에 주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연결 차트 부분을 많이 써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은에 대한 상승치가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어디서 매수를 받느냐도 중요한데 이 상승뷰가 어디까지 조금 이어질 수 있는가도 조금 저도 제일 중요한 궁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조금 핵심이겠죠. 자, 일단은 은에 대한 상승치가 현재 주요 차트 툴 분석에서 피보나치 뷰로 보게 되면은 현재 33,350 주요 저항대까지 재차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미증시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돼서 상승폭을 열어준다면은 추가적인 지금 월봉에서는 쌍고점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쌍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8월 3일 날짜 기준으로 거의 이제 예전 고가치를 좀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금일 미증시 때 추가적인 거래량이 들어왔었을 때는
자, 3350 라인대를 돌파 이후 추가 상승 부분을 지금 이게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지지력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단기성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가격대를 돌파한다. 3350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34,000 레인지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일 시점에서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금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일단 은은 지금 선언하지 않고 있어요. 차라리 골드뷰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승폭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오늘 금일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에 대한, 왜냐하면 여러분들 단기성 이슈 이후에 대부분 이제 쇼트스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꼬리를 길게 만들어주는 큰 하락세가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관점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전략을 펼치는데 금일 시점에서는 그냥 매도에 대한 전략 부분을 조금 제외를 하시고 오늘자 시장까지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일자 대응을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실버에 대해서 관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오더라도 네. 언제 애들이 지금 수급량이 무너져서 이제 하락세로 다시 돌아가고 했을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장기간적인 뭐 랠리를 줄 수 있는 재료가 아닌 어떻게 보게 되면 단기간점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현재 이 매입자들이 이 종목을 포기하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워낙에 조금 시한폭탄 같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개인 투자자와 이 공매도 세력 간의 싸움이 장기적으로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슈고 오히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버는 관망을 하시고 내일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장기적인 추세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 상품은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 체크하기 전에 저희가 함께 뜨는 기사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오일은 현재 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와야 오일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0.88% 상승해서 52.6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이 또 견고하게 52달러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정말 죄송한데 저 3초만 잠깐만. 3초의 고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매수가 나왔는데 오늘 좀 고민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자리값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자 오일에 대한 주요 지지 가격선, 자 52.20 레인지 매수 대응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52.20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보니까 상승 추세가 조금 가파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52.20 라인에 대한 매수 진입 전략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진입 전략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 출연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매도 대응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방향성 관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 주식이든 간에 선물이든 간에 마찬가지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추세가 제일 먼저 포커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오늘 금일 시점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증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체크하셨을 거지만은 오펙에 대한 증산 부분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증산에 대한 관련은요, 이제 수요 둔화, 여러분들 수요 둔화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악재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오펙국들에 대한 증산, 즉 공급량에 대한 증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즉 어떻게 보게 되면 수요는 떨어지고 증산은 늘어나니까 현 시점에서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었을 때 사실 매도 관점이 맞아요. 기본적인 분석 자체 내에서 보게 되면. 네. 근데 제가 이제 매수 관점을 들은 이유는요. 단순하게 원자재적 선물들에서에 대한 매수 관점이 지금 도드라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은 상승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뭔가 주요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 또는 뭐 이제 달러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게 되면은 원자재격 선물들은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반비례하는 성질로 인해서 유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도 아까 전에 골드 보시면서도 아셨겠지만은 현재 종목들이 지금
통화 종목이라든지 채권, 주요 종목들 간의 연결성이 조금 많이 상실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약간 좀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은인 것 같아요. 특히 원자재 가격 선물들에 대한 상승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네.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에서 뭔가 악재에 대한, 그러니까 유가에서 보게 되면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매도에 대한 포커스가 무조건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지만은 금일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 관점에서 52.20 라인대를 드린 건요.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요. 유가가 이 구간대 52.20 라인대 지지율이 눌림이 발생할 시에 반등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면요. 그대로 무너졌을 때 이때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네. 매수 타점으로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은 전략적인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구간대에 대한 지지율이 깨진다? 유가는 하락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더 이상 좀 보여주기 힘들고 추가적인 하락세를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 관점에 매수 타점을 하나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관망 들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포지션 자체가 매수다 보니까 이제 네. 매수에 대한 관점을 들어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유가가 오늘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워낙에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과 이제 가격대 비중에서 보게 된다면은 유가가 지금 오늘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오늘만 좀 더 약간 좀 지켜보자, 약간 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좀 이제 오늘 좀 관망하고 내일자 시장에서 조금 대응해 볼까 했었는데 다름 아니라 이제 이슈 하나가 좀 크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고가를 한번 더 갱신 이후에 상승뷰를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제한된 상승이긴 하겠지만은 아마 미장이 시작되고 나서도 지지력을 조금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유가에서 사실 매도 관점도 하나 존재를 하긴 합니다. 이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왜냐하면 양방향성이다 보니까 그럼요. 트레이딩 시에서는 네네. 사실상 조금 유리할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장 초반에 매도 관점이라든지 매수 관점을 오늘 이제 아침 정도에 이제 한 50 정도, 60 정도를 매도 관점을 좀 봐드렸었어요. 지금 이제 추가 조금 여기 구간에서 매집 이후에 지금 하락세 눌림이 조금 나와가지고 아마 이제 이익 실현을 해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자,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 자리가 보이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도 하나만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53.25 라인대, 고가 넘기는 자리, 53.15 라인대, 여기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53.15 라인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진짜 포커스가 제대로 들어갈 건데 매도 관점은 제가 무조건적으로 53.15, 매수 관점은 52.60, 그리고 네네. 매수 관점은 51.60 똑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본 구간에서 보시면요. 차트가 지금 고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지금 계속적인 이제 조정 추세를 좀 길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 구간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방향성을 중요시하는 종목이 아니라 상승뷰가 한번 나왔네. 하락뷰가 한번 나왔네. 단기간점인 변동성을 지금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로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은 좀 편해진 거죠. 위 구간 올라오게 되면 상단에 대한 부분에서 매도 관점을, 하단에서 오게 되면은 구간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당연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에서 이미 지금 저점 라인대를 오늘 저점 구간이 자, 51.60 라인대거든요. 64 정도 되는데 어차피 저점 하단선 받고 올라오는 그림이라면은 어차피 제한 쪽으로 봤을 때는 53.15에서 눌림 받고 다시 한번 눌림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약간 지금 현재 원자재 쪽 선물에 대한 이슈로 현재 매수와 매도 관점이 동일시하게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는 53.15, 매수는 52.20 라인대 관점 봐주시고 오늘 트레이딩 관점 조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데이 트레이딩 뷰에서는요. 52.20 라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매수도 되지만 매도도 가능하다. 만약에 52.20 라인에서 반등을 실패하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매도를 보셔도 좋고요. 52.20 라인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매수를 들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51.60은 반등 라인, 그리고 53.15는 눌림 라인, 이것까지 체크를
가시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알아볼 상품은요. 나스닥도 살펴봐야겠죠. 나스닥은 사실 그렇게 큰 이슈가 없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에서는 최악의 10월 달에 이제 안 좋은 그런 실적을 내놓고서는 200포인트가량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실적이 아니라 이 주가의 부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게임스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개인과 공매도 세력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시장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일단 미니 나스닥 시세부터 살펴볼게요. 네, 현재 미니 나스닥 1.02% 상승해서 13,043.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나스닥은 매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매도 들어주셨는데요. 일단 자리값 먼저 들어볼까요? 네, 13,000 나스닥 13,108 구간에서에 대한 매도 관점 중요합니다. 110으로 하겠습니다. 110 포인트 정도 차이입니다. 자, 미니 나스닥은 13,11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상승세가 오랜만에 크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 하락에 대한 기술적 조정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상승 추세 전환인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은 네.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네. 뭐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일단 여러분들 증시권에서요, 주식에 대한 선물에서 보게 되면 나스닥이잖아요. 그렇죠? 증시권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매입자가 더 많아질수록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근데 매입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라 생각하시는지 아나운서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나스닥,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상승이 나오려면은 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안전자산 회피 심리?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네.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대감과 불안감 속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가 지금 그렇게까지 나스닥에 영향성을 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절대적으로 봤었을 때 경제 관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스닥은 뭐에 조금 더 민감하냐면요. 주가에 대한 영향성을 줄 수 있는 뭐 기대감적인 요소 또는 하락을 볼 수 있는 좀 불안감적인 요소를 아주 크게 영향성을 받고 올라갑니다. 즉,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실적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냐 내려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저울질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진 않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슈랑 그 이슈에 맞는 기대감과 실망감이 현재 주가 종목에서의 영향성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FOMC 회의가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큰 내용 없이 끝났습니다. 뭐 이제 금리는 동결됐고 또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뭐 이제 FOMC 회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FOMC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서 반영성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공매도 간의 그리고 주가 간의 이제 약간의 이제 불안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전일이 아니라 이제 1월 27일 수요일 날 이제 급하락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가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에서 보게 되면은 지지대를 많이 잃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봤었을 때 오늘자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이 저점 라인대에서 끌어올린 상황이지만은 이 관점이 미장까지 연결될 수 있냐, 즉 뭐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게 되네,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냐 이런 관점은 아직까지는 닿아서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컸던 게 이제 뭐 게임스탑에 대한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점에서 일단 저는 기대감보다는 약간 불안감이 조금 더 조성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뭐 매수 관점에 대한 유입 포인트가 조금 부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과 함께 상승 제한을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지금 나스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려면은 뭐 호조 반영이 조금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안 이루어질 거라는 소리라고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13,110 라인대에 대한 매도 전략을 펼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나스닥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요. 여러분들도 제 뭐 캔들이라든지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노란 색깔은 현재 지금 5일선 이평을 맞춰 놓은 거고요. 초록색은 이제 21선, 이제 뭐 중기 이평을 맞춰 놓은 건데 제가 이제 방송 나오면서 가장 많이 해드렸던 말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스닥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을 접근했었을 때 뭐 61선과 121선에 대한 이평보다는 5일선과 21선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의 주가가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듯이 현재 21선에 대한 수급과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전 대선 관점에서 대선 이후에 자, 나스닥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다시 되찾고 현재 21선 관점마다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5일선이 하나의 윤활유로서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고가에 대한 상승 레일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29일자 금요일자 관점으로 제일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던 또는 수급선이었던 21선에 대한 큰 음봉 하락 마감을 보여준 뒤 현재는 뭐 상승봉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급에 대한 이탈이 지금 나온 게 아닌가라고 나스닥 관점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오늘자에서 21선 위까지 다시 한번 양봉 종가가 회복되기는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시면은 한 21선 위치값이 한 13,050 레인지 구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뭐 양봉 종가가 나오더라도 금일 종가 마감에서는 13,050 레인지 밑 구간에서 종가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상승분이 조금 나오더라도 끝에는 종가 레인지가 13,050 레인지 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락에 대한 포커스를 열어두고 매도 차트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래량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늘자 추가적으로 나스닥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나스닥이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들 위주로 보게 되시면요. 자, 뭐 이 캔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관점에서는 현재 상승에 대한 랠리 캔들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현재 하락에 대한 이제 이탈 관점에 대한 캔들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 장대 음봉에 대한 캔들과 자 21선 이탈에 대한 캔들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거래 이평 이제 5, 20, 60 라인지를 크게 돌파하는 이제 상향하는 거래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일 시점에서는 이 캔들 두 개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승에 대한 이제 구간 관점, 즉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무너진 오늘 나스닥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가장 중요한 저항대가 어디냐면요. 초반에 이 캔들이겠죠. 자, 이 캔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자, 5일선에 대한 구간을 이탈했죠. 그렇죠? 즉 지지에 대한 이탈을 먼저 보셨던 캔들에 대한 종가 레인지 구간이 제일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까침에 13,110 레인지 구간대를 이 캔들 종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1선 수급 이탈에 대한 캔들 관점인데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종가 레인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캔들이 가지고 있는 봉중심 레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봉중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추세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었을 때 이 캔들이 대부분 추세봉이라고 우리는 체크를 합니다. 추세가 터졌네. 상승으로 한번 크게 보여줬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 레인지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이 캔들에서 볼 수 있는 제일 주요 눌림 포인트인 봉중심 레인지를 가장 신경 쓰고 매매를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일에 나왔던 그 나스닥에 대한 음봉 캔들에 대한 봉중심 레인지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자, 13,030 정도로 지금 가격대가 적혀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에서 아마 이제 눌림, 종가 라인 때 마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21선과 현재 봉중심 캔들에 대한 구간에서 조금 의미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나스닥이 이제 음마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종가 마감이 13,030에서 50 밑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올리더라도 현재 주요 캔들에 대한 종가 레인지를 막고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현재 13,110 라인대를 크게 적어두시고 이 구간대 이탈 나오게 되면 매수관 좀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구간대가 제일 중요한 저항 포인트였는데 저항 구간이 무너져 버렸네. 즉 지지에 대한 부분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 즉 저항보다는 이제 지지에 대한 관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그때 이후로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거죠. 즉 오늘 금일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미장이 열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급상승 출발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고점 먼저 찍고 내려올 것 같은데 일단 금일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저항대 13,110 레인지 구간과 현재 변곡점 13,030 레인지 구간 조금 체크하시고요. 분봉에서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미장 전에 완전하게 수렴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집 가져오고 있다는 건데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이냐 하락 출발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레이딩 관점 시에는 뭔가 시초가 매매에 대한 대응보다는요. 뭔가 조금 기다렸다가 뭐 트레이딩 관점을 여러분들 뭐 순간적으로 터지는 캔들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늘 장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하는 매매를 조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네, 시초가에서 상승이나 하락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나온다면 또 대처 방법이 달라지나요? 네, 있습니다. 지지가에 대한 체크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12,920 레인지 폭이랑요. 12,920포인트랑 그리고 12,960배에 대한 가격대 이 두 구간대 체크하시고 하세요. 지지에 대한 반등이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개장을 했으니까요. 개장 한번 함께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재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S&P 지수가 1.03% 상승, 다우존스 지수가 0.24% 상승,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27% 상승해서 13,2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이 환율 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미니 S&P 500 1.09% 상승해서 3,745.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1.24% 상승해서 13,071.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 1.7% 상승입니다. 53라인 돌파했습니다. 골드 가격 0.88% 상승해서 1,865.7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0.3% 하락해서 1.210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수 선물 상승 출발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실게요. 네, 우리 아토마스터 말씀대로 장대 양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13,069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110포인트에서 매도 주셨잖아요. 개장에서 한번 올 것 같은데요, 느낌. 일단은 지금 상승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금일자에서 지금 뭔가 고가 라인대를 만들었던 자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13,080 레인지 구간대가 지금 약간의 이제 저항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단기간점 하나만 또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차피 미증시 시작하자마자 만들어진 시가 라인대 13,050 레인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일봉 차트 분석하면서 제가 하나 더 체크해드린 게 있었을 겁니다. 13,030에 대한 구간 지지 포인트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나스닥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가 구간을 만약에 주가가 이탈하게 된다면은 1차 매수 포인트는 13,036 레인지 13,036 레인지에서 1차 매수 관점 보시고 여기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한번 놔주세요, 여러분들. 36 구간에서 지지 안 나오게 되면 저점 라인 한번 가겠다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상승분을 포기하고 일단 눌린 관점 좀 더 세게 줄게. 약간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도 주셨는데 다시 매수 전략을 주셨거든요. 13,036포인트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 못 받는다면 앞으로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36포인트가 오나 했는데 지금 또 다시 한번 양봉을 그려내고 그래서 우리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스닥 차트 분석을 들어갔거나 나스닥 트레이딩 관점을 들어갔을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우리 11시 30분에 나오는 봉중심이래. 시가 라인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시가 레인지에 대한 구간대를 한번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지켜주고 현재 80 레인지 구간대 오늘자 나스닥에 대한 고가 포인트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자, 지금 고가를 넘겼고
현재 오. 13,110 레인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자리가 한번 기다렸다가 여기 구간대 오게 되시면 매도 받으시는 거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을 또 길게 그려가면서 13,089포인트 찍고 내려왔는데 오늘 110포인트 올 것 같거든요. 충분히 올지 않을까.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 관점에서 네. 오전, 오후 연이은 상승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나스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피로가 조금 누적될 수 있는 부분, 즉 과열에 대한 부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쭉쭉 올라가네요.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이 나오더라도 네. 한 번은 죽을 수 있는 관점, 즉 눌림에 대한 하락 포인트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관점을 일단은 110 라인대 포인트 체크하시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만 간당간당하게 빨리 이제 왔으면 100포인트 좋겠어요. 1포인트만 딱 올라왔으면 14,1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네. 110이니까 10포인트 정도까지 남아있는 순식간에 거거든요. 104포인트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6포인트 딱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 매도 진입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자리값이 또 다가오니까 또 활짝 웃으시는 우리 아토 마스터님. 네. 근데 저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리값 근처까지 한번 왔다가 줄까 말까 약간 일단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나스닥이. 네. 지금 보면은 아까 110에 대한 매도 전략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지금 살짝 지금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있잖아요. 자, 다시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110 구간대를 한 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관점 자체는 아직까지는 매도로 볼 수 있는 구간이라 보여집니다. 네, 조금 아쉽게 눌림이 나와버리면은 조금 이제 포기하시고 밑에 6년 전부터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매도 자리를 수익을 못 보셔도 괜찮은 게 매수 전략까지 주셨잖아요. 13,036포인트 매수 자리 주셨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아쉽게 13,110을 못 가고 조금 못 미친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그래도 오늘 기다려보시면 110포인트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전략 주신 아토마스터님께 감사드리겠고 변동된 전략은 없으신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체크할 건 나스닥 일단 1차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차트는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잠깐 시간이 남기 때문에 골드, 오일 약간 좀 나스닥 쪽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도 저희가 오일을 먼저 조금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오일이 이 53.15 라인 말씀해 주셨는데 딱 찍고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하락폭이 좀 크진 않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자, 일단은 지금 53.15 라인대에 대한 자리값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눌림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초반의 흐름은 좋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의 흐름은 좋았는데 지금 이제 재차 눌림에 대한 즉 재차 저항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하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보는 유가는요. 워낙에 원타점 플레이, 그러니까 한 번 진입 이후에는 두 번째 타점에서는 보진 않아요. 즉 53.15에서 눌림이 나왔다, 그 다음 53.15에서는 매도를 받지 않는 전략을 펼칩니다. 즉 재매도나 재매수 관점은 다시 한번 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3.15에서 눌림 시점에서 하락 포인트가 뭐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 19틱 정도밖에 지금 눌림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포지션에 대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약간 손절치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관점 대응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미 1차 청산점이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유가는 한번 놔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가 아니라 크루드 오일 가격은 53.15가 정확하네요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번 놓친 타점은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아토마스터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장에 오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다음 상품으로는 유로 FX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는 함께 뜨는 기사에 따르면 이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 이 주식 상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달러가 떨어지고 있고 대신에 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환율, 오스트리아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 그리고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건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달러가 이 기사와는 달리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 FX 시세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현재 유로 FX는 0.29% 하락해서 1.21080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때보다는 하락폭을 약간 줄여낸 상태인데요.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럼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폭을 좀 늘린다라기보다는 오늘 금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저항대를 계속적으로 잡아줄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약간의 흐름 자체가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매도에 대한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오늘 유로 FX에 대한 단가 한번 말씀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로 FX 매도 단가 하나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1.21240 라인대 매도 포인트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1240 라인에서 매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40까지 올려면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자세한 전략을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들 흐름이요. 지금 이제 달러에 대한 이제 아까 주에서는 뭐 달러가 현재 약세에 대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유로 FX를 통해서 유추해 보는 결과 현재 지금 약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 나스닥이요, 유로 FX가요. 현재 뭐 차트적인 부분에서만 조금 접근해서 본다면 금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지없이 저는 매도에 대한 관점밖에 지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캔들이 이 캔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캔들. 유로 FX가 하락세를 줄 수 있는 주요 요소점이 바로 이 캔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평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스닥 관점이라든지 골드 관점에서 5일선과 21일선의 관점을 조금 정복을 해야만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와 리턴 전략을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캔들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야전에 유로 FX가 주요 21선 이탈 이후에 5일선에 대한 저항대를 계속적으로 받아주면서 이때 한번 지지력을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5일선에 대한 관점에서 공방이 한번 펼쳐졌던 게 이날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현저해졌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가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5일선에 대한 지지 관점을 이탈시켰던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에 대한 시가 그리고 주요 종가 봉중심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 평 잠깐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캔들이 지금 시가 레인지가 이 구간대고 종가 레인지가 이 구간대고 이제 봉중심 레인지가 아마 이 자리 가격대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캔들 봉중심이 1.21423 라인대 되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캔들 딱 보세요. 지금 양봉이 나왔지만은 계속적으로 종가는 이 구간대 위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꼬리점 나와봤자 이 캔들 시가 맞고 빠진 그림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날 현재 오늘자 캔들에서는 이 캔들 종가 라인대를 무너뜨리는 그림이 나오려고 해요. 자, 이틀 동안 유로 FX가 어떤 그림을 보여줬냐면은 이 캔들 내지 안에서 계속적인 중심값을 가지고 약간 공방을 펼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관점이 한번 깨지는 날입니다. 왜? 저가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고가 갱신하지 못하고 저가 갱신하면은 하락 추세죠. 맞습니다. 유로 FX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저가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시켰다면은 즉 주가에서 현재 이런 파동이 나왔겠죠. 즉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냐면은 눌림 이탈 이후에 대한 이제 매도 눌림 지점을 현재 기다려야 됩니다. 그 가격대가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40 라인대 포인트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캔들에서 이 자리 값에서 먼저 매도 가격대가 나올 거고, 자, 유로 FX라든지 여러분들 차트에서 종목별로 제가 이제 오전마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너튜브랑 이제 노란톡방에서 현재 적으로 자료 제공과 함께 차트 분석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주요 종목들 여러분들이 골드 매매하시거나 또는 나스닥 매매하실 때 궁금한 점이라든지 오늘 이슈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이슈가 있으면은 긴급적으로 계속 제공해드리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전략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선물 전략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거나 이 검색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